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기록, 레코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기록은 어떤 것일까요? 기록은 어떤 정보를 갈무리해서 특정 신호로 바꾼 후에 어떤 매체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레코딩은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레코딩, 기록이죠. 근데 사실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또 그 중요성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문서의 기록 관리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신호가 꼭 문자나 숫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반드시 어떤 종이라든지 또 평편한 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서나 또 이런 부분이 꼭 문자 숫자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에 남겼을 때 오늘날 일컬는 하나의 저장, 어떤 우리가 기록을 하고 만들고 레코딩하는 저장의 의미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어떤 가축을 세었을 때 몇 개다 라고 하는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에 줄을 이렇게 그어두면은 그것도 사실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레코딩의 개념만 너무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측면의 기록도 기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역사적인 일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수천 년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것들 중에는 동굴에 그림을 그렸던 벽화라든지 또 룬 문자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의 기록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물을 보고 그 당시의 동굴의 벽화를 보고 어떠한 문화였었고 어떠한 생활이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도형을 보아도 그 당시의 문화와 어떤 문자로서의 역할을 한 그 기능을 볼 수 있고 내용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술이 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출판 매체와 또 전자 매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게 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내려왔던 레코딩, 기록은 정말 과히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고 또 그 자료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에 대한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록물들은 먼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기록물을 보고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학, 레코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기록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또 업무에 대한 과정이나 또 일정한 법규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것 또는 나름대로 접수한 문서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미래의 참고를 위한 활동 증거로 보존된 고정된 형식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하거나 규정하거나 설정하는 이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고 접수한 문서, 그리고 도서, 그리고 대장, 카드 또는 도면 또는 시청각물
그런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이런 행정박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록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그런 관념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 전체가 레코딩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나름대로 그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물이 남아있는 이 자체는 상당한 우리가 연구의 가치와 또 의미와 중요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기록의 범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록은 넓게는 개인이 생산한 사기록, 개인적인 소위 민간 기록이라고 이렇게 칭하면 되겠죠. 민간적인 기록에서부터 공기록은 공공기관이 접수하고 생산한 그러한 기록물들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기록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활용 기간에 따라 현용 기록물과 비현용 기록물로 나뉘면서 종이 문서라든지 또 전자적인 문서라든지 행정박물과 같은 모든 유형 그리고 매체로 표현된 기록 정보 자료가 바로 이러한 기록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방대한 그 내용들이 우리 기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록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할 가치와 연구할 내용과 더 나아가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많이 느낍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이 없다면 here and now의 오늘의 삶 자체도 사실은 뿌리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또 팩트, 이 사실적인 것도 항상 남는 것은 기록을 중심으로 남게 되죠. 이것이 어떤 기록이든지 사진이든지 영상이든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기록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록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록은 넓게 이러한 공공과 민간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통시설의 정보의 관리 부분에서 볼 때 이 공통시설 정보의 종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통정보는 어떻게 보면 인사에 대한 관리 또는 경력에 대한 관리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설의 건물의 면적 또는 건물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혁이라든지 또는 예결산의 사업, 실적, 비품 및 차량 관리, 후원 및 자원봉사 관련, 기타 시설 기능 보강 관련이나 시설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설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든 또는 지도 및 점검, 이 지도 점검과 감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각종 지침 및 매뉴얼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와 매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공통시설 정보의 분류를 본다면 조직 정보의 체계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체계의 구체적인 바로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과 지역을 얘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그램과 하위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또 서비스 자격 기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과 정보 체계를 볼 때 수행 정보의 체계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개입에 따른 효과성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다루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 체계를 본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정보 체계로 개개인에게 제공된 또 서비스와 또 달성된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통시설 정보의 종류와 공통시설 정보의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시설 정보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공통시설 정보를 다시 정보 체계 유형별로 분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직 정보 체계입니다. 조직 정보 체계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적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체계로 구체적인 서비스의 대상과 지역, 그리고 프로그램과 하위 프로그램의 유형, 그리고 서비스 자격 기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설의 현황을 본다면 연역이라든지 인사, 시설 및 비품, 또는 예결산, 또는 공사, 보험, 지역 현황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속성에 따른 구분과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클라이언트의 현황, 운영, 규정 및 이런 이용에 대한 규칙, 그리고 서비스 대상의 구분과 서비스의 자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정보 체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 정보 체계는 수행 정보 체계와도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개입에 따른 효과성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다루는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사전, 사후에 대한 비교라든지 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는 실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볼 수가 있고 성과 정보 체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정보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정보 체계로서 개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달성된 결과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별이라든지 연령 또는 소득 수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또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코딩해야 되니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레코딩과 결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일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별로 나름대로 일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특별히 케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케이스에 대한 관찰 기록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례 관리 레코딩도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그 인테이크 시트지라고 해서 처음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어떻게 오셨는지 인적사항과 그분의 문제점 특별히 어떤 그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또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기록하는 인테이크 시트지하고 가계도와 생태도 여러분들이 인행사 시간이나 또 다른 실천론 시간에 배웠던 가계도 그 가족에 대한 하나의 맵이죠. 그 다음에 생태도처럼 전체적인 그 사회 속에서의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위치를 알리고 어떤 포지션을 알릴 수 있는 생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 레코딩이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어떻게 이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과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에 대한 레코딩 시트지도 잘 정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하나씩 정리한다면 조직정보체계에서의 시설 현황은 연역과 인사, 시설 및 비품, 예결산, 공사, 보험, 지역 현황, 지역의 속성에 따른 구분과 지역의 강점과 약점, 또 클라이언트의 현황, 운영 규정, 그리고 이용에 대한 규칙, 서비스의 대상의 구분, 서비스 자격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정보 체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행 정보 체계라고 그랬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사전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만들었는지 실적 관리까지 함께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정보 체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별에 대한 부분 또는 연령에 대한 부분, 소득 수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레코딩 결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지, 그 다음에 개별 관리 기록지와 사료 관리 기록지, 인테이크 시티지 중에 또 가계도와 생태도,
그다음에 어세스먼트 레코딩이라 해서 사전 기록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와 기록 관리의 표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문서는 문서와 기록 관리를 이해할 용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서라는 것은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어떤 의사, 저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공문서가 있는데요. 공문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를 공문서라 그러죠. 또 다른 것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가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또는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을 살펴볼 텐데요. 기록이라고 하는 레코딩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어주는 것, 그러한 글, 이런 것을 우리 레코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 기록물이 있는데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또는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 방문을 우린 레코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기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떤 그 문서와 기록 관리의 표준화와 문서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서라고 하는 것은 뭘로 작성될까요? 한글로 작성하되 또 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까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한자나 그 밖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는 약어와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한 일반 원칙과 특별히 이제 기록에 대한 부분과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연합해서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록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기록 관리의 스탠다드한 표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서와 기록 관리의 표준화와 문서화 중에서 특별히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된 대로 표준화라고 하는 스탠다드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복지가 사실 이 부분에 매우 하나의 어려운 점과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실천론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함께 또 논의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행정이니까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보면 특별히 문서에는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해야 표기하면서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고 그리고 시, 분은 24시간의 시각제를 따라서 숫자로 표현하되 시와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땅땅 찍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한의 원칙입니다. 이 기한의 원칙은 문서의 기한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업무의 성격상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이 문서로 기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한 문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엔 정확성입니다.
사실 뭐 다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죠. 정확성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애매한 표현,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읽으면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꽈서 쓰는 그런 말은 가능한 피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뭐 과장된 표현, 뭐 절대적이다, 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또는 뭐 일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평가해, 과대 포장한다 그럴까요? 과대해가지고 뭐 일부 동해설이 일어난 일을 전 국민이 뭐 일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은 어떻게 하라?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능한 그리고 문장을 짧게 끊어서 하는 신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오는 서류들 보면요, 공문들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은 짧게 끊어서 개조식으로 하며,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조식으로 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딱 개조식으로 쓰고, 연역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빠르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용이성, 읽기 쉽고 알기 쉬운 말을 쓰고 일건의 일매주의로 한다는 거죠. 한 건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건에 한 페이지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용지와 서식을 통일하여 문자를 부호하여 활용하는 부분. 자, 정리를 해보면 정확하라, 신속하라, 용이하라, 경제성. 그러니까 신속성, 용이성, 경제성, 정확성. 네 가지 다가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걸 뽑는다면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서와 기록관리의 표준화 중에 기록관리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유지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읽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유지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폐기 등에 필요한 관리를 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서 그리고 기록 관리의 표준화 중에 중요한 부분이 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파일링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파일링이라는 말이 바로 보관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파일링 시스템은 조직에서 생산이나 접수나 관리 이런 기록과 문서를 어떻게 파일링하느냐, 보관하느냐에 대한 내부 규정입니다. 사무작업 시간 중에서 서류의 파일링 작업은 그 보관과 검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떠한 서류는 얼마 동안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문서를 파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행정적 규범과 내부 운영 규정에 의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서 처리의 원칙을 보면은 당일 처리의 원칙과 책임 처리의 원칙, 그리고 적법성의 원칙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처리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행 전에 문서의 적절성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하고, 필요시 문서의 검토와 갱신과 재승인에 대하여 서명하고, 발행 번호 또는 발행 일자와 문서의 변경을 식별하면서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검색 또는 접근이 가능함을 보장하면서 외부 출처의 문서의 식별과 배포 상태가 관리됨을 보장하고, 또 7번째는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의도되지 않는 사용을 방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보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존할 시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결제는 결제, 정결,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의 장으로서 또 결제권자가 휴가 출장 등을 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기록할 때마다 중요성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서 기록한다. 하지만 또 이런 글이 있죠. 정리되지 않은 기록은 엉켜있는 테이프와 같다. 여러분, 기록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고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의 명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같이 또 청취하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나 또 그룹 토의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